자, 25번에 이제 얘가 밑줄이 쳐져 있죠,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랑 얘랑 같은 말인가를 자꾸 떠올려 보거든요. 그냥 해석을 해서 이혼했어. 이혼한 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빈칸 문제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빈칸은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주제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G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S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랑 뭐야 이거? 얘랑 이 주변에서 같은 말을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패러프레이징이 계속 되고 있어야 하고요. 맞니?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다는 건 계속 같은 말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걸 말해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색을 칠해 볼까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머리부터 이제 손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머리랑 손이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잘려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함축적 의미 추론이다. 그래서 함의 추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쓰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손이랑 대가리랑 분리된다라는 말을 쓰는 건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분리가 되면 뭐 한다 그랬냐면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디에다가요? 인간의 마음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니? 인데드 뜻이 뭐예요? 실제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은 문장이어야 될까요? 다른 문장이어야 될까요? 같은 문장이어야 되겠지.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을까? 되어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요 형광펜과 요 형광펜과 요 형광펜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랑 비슷한 건 뭐가 있죠? 얘겠죠? 이해돼? 그러면 디vorce 하는 건 뭐가 있겠죠? 얘겠죠? 이해돼? 이해됐죠?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을 찾아주는 거예요. 얘랑 같은 말을 찾아주는 거라고. 그럼 뭐 한대요, 지금?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베스트 페인 잡은 뭐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앉아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쌤 봐봐. 우리가 정말 어떤 노동력을 가지 일을 하잖아요. 가치가 가장 떨어져요. 왜요? 힘들어서 아니요. 힘들면은 보수가 높아야죠. 왜죠? 네? 몸이 상해서 아니죠. 왜일까요? 이런 걸 우리는 값싼 노동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값싸죠? 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봐봐. 니네들은 왜 내 수업을 듣고 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요. 얘가 빈칸이라서 같은 말이 이어져야 돼요. 그럼 봐봐요. 얘 무시한대요. 무시하면 앉아있을 수 있겠냐? 노동시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관련이 있니? 대가리하고 손이 분리되는 게? 그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냥 몸이랑 손이랑 머리랑 손이랑 따로 놀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생활하게 되는 거고 앉아서 일하는 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얘는 경쟁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잘 못 지내요. 괜찮아요? 전혀 관련 없죠. 실제적인 목표 없이 일하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는 거죠. 야, 하이 테크놀로지를 점점점 많이 사용하는 거 어디서 워크플레이스에서 그럼 하이 테크놀로지는 얘들아 몸으로 하는 거니? 앉아서 컴퓨터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답을 고를 땐 앉아서 하는 일과 제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애를 골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못 고르겠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가야죠. 내가 못 찾았으면. 여기서 못 찾았다고 울고 있으면 안 되지. 나는 빨리 다른 걸 찾으러 가야지. 그럼 봐봐요. At the same time, mass education and media train humans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뭐 한대요? 로우-테크, 테크가 낮은 거는 하게 한대요? 못하게 한대요? 피해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월드에서 일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디지털 월드랑 관련된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5개 중에? 하이 테크놀로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야 내가 여기서 골랐어야 하는데 여기서 골랐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골랐어. 그럼 앞문장 가서 디지털 월드에서 일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다가 그 내용을 써줘야 된다고. 너희들의 사고의 흐름을 얘들아 봐봐요. 니네 진짜 사고의 흐름을 쓰라고 할 때 그냥 몇 글자 쓰고 마는데 그게 너희들의 사고를 나타내지는 않아. 그건 전혀 훈련되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쌤 봐. 이렇게 훈련되지 않게 공부를 하면요. 그냥 계속 여러분들은 난 모르겠는데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아야지. 점점 여러분들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논리라는 게 얘들아 쌤 봐. 이놈 새끼야 보라고 이씨. 얘가 생각하는 논리의 흐름과 얘가 생각하는 논리의 흐름은 다 달라. 같을 수가 없어. 맞아 아니야. 큰 틀은 같아도 세부적인 건 또 다 다를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의 개성을 문제에 좁혀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깔때기로. 이해됩니까? 이렇게 좁혀가는 과정이에요. 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니네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나는 진짜 개인의 개성 같은 거는 다 필요 없고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알았니? 니네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순 없어. 그러니까 잘 적응해서 이거 합시다. 아시겠어요? 다음 거 가요. 자,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어요. 그러면 이 글을 보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3등분 정도 한다 치면 하나, 둘, 요 정도?
아, 내가 대충 쳤지만 니네들도 요 정도면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냐,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빈칸이면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요 정도 선에서는 답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하라고 했던 말 기억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시간을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얘들아. 시간을 쓰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기준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 너희들의 기준이 흔들리면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정확한 기준 없이 문제를 풀게 돼. 그럼 이렇게 읽으면 저게 답인 것 같고, 저렇게 읽으면 저게 답인 것 같고, 계속 이러한 상태를 맞이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당연히 안 좋겠지. 내가 문제를 풀면 첫 시간 기억해. 선생님, 야, 맞은 것 같은 사람 손들어. 그 말을 기억하란 말이야. 처음에 들었을 때 너희들 얼마나 황당했어. 답도 안 알려줬는데 맞았다 손들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해줬잖아. 얘들아, 충분히 맞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 야,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지금 얘를, 야, 만족한 고객은 A를 한대. 고객의 만족은 너의 투두 리스트여야만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만족한 고객은 그 다음 문장에 뭐냐? 어? 봐봐. 이게 1번 문장, 얘가 2번 문장, 얘가 3번 문장 뭐 이런다고 쳤을 때 satisfied customer는 customer satisfaction과 큰 차이는 없잖아. 그치?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 그럼 3번 문장에서 satisfied customers랑 같은 색깔로 형광펜 칠해야 될 건 뭐 같냐고. 전혀 모르겠는데요, 손. 빨리 손 들어. 전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손. 쌤 봐. 이걸 집에서 고민해서 오는 거라고. 집에는 가지? 어? 밖에 있으면 얼어 죽어요. 아니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 satisfied customers와 같은 애처럼 느껴질 만한 애가 여기 있을까? 3번 문장에? 없을 수도 있겠다, 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손. 그러면 쌤 봐봐. 지금 그렇진 않을 것 같다에 손을 좀 몇 명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찍어야 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 그럼 여기도 사람에 대한 내용 나와야지. 여기서 그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야? people 있을 거고, people 있을 거고. 이 people과 이 people은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같다, 손. 다르다, 손.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1번 할래, 2번 할래? 1번 손, 2번 손. 뭐야, 빨리 손 들어. 1번 손, 2번 손. 이로써 나는 알게 됐지. 쌤 봐봐. 니네들이 진짜 고민을 1도 안 하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됐지. 뭘 내야 꺼져. 재수 없으니까. 자, 봐봐. 야, 만족한 고객들이에요. 얘네들은 너의 산업에 있어서는 A 할 거래. 그러면 고객 만족이라는 건 너에게는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는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아는 사람, 여기서 they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people이에요? 앞에 여기 있는 people이에요? 1번 people이에요? 2번 people이에요? 여기서 they는 누구냐고?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잖아. 그럼 그들이 아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만족한 고객이겠죠. 여기서 이제 또 wher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고민을 좀 하고 오란 말이야. 내 생각을 얘기했을 때 맞아. 이렇게 돼야지.
에? 알지? 저스틴은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 내용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 문제 자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분석을 할 때 얘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작가가 어떤 글의 논지를 가지고 글을 써내려갔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겠냐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니네 영상 올라오잖아요? 영상에 계속 체크하세요. 꾹 누르면 이모티콘 넣을 수 있어요. 반응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체크 표시 찾아서 해. 알았냐고. 그리고 수업 다 안 듣는 애들 남아서 싹 다 듣고 검사 맞고 가.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갈 말은 결국에 그들이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가 적절해 보이는지. 제품을요. 얻는 거 없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추천해 주는 건 오피니언과 관련이 있습니까? 추천해 주는 건 오피니언, 의견과 관련이 있냐고. 야, 제조업자의 피드백을 상품에다가 준대. 어때요? 관련 있어요? 전혀 관련 없죠? 사람들이 된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아니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딴 얘기를 해? 꺼져. 이렇게 돼야지. 안 써? 내가 3번을 제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3번을 제낀 이유를 써야지. 3번은 이래서 답이 아닙니다. 라고 써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학원에 왔을 때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들으려고 와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아 쌤 봐. 여기서부터 성적의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년 가잖아. 니네 진짜 막 열심히 하고 싶을 거야. 얘들아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니네 지금 태도를 생각해. 지금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니네들이 소개팅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소개팅을 나갔어. 다 소개팅 나갔어. 앞에 가상의 사람이 있어. 가면 좋냐?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막 줘라.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때? 왜 너만 대답해? 기분이 어때? 니네들이 말하는데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지루하면서 줘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리고 자 뒤로 한껏 기대서 앉아봐. 의자에. 다리도 하나 꼬고. 쭉. 그지? 자, 저러고 대화해. 어우, 제 자세 좋다. 야, 자, 제가 지금 표본이거든요? 저러고 대화하는 거야.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건 우린 다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 하나로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부가 다를 것 같냐고. 아니,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날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절대로 안 되는 작업이란 말이야. 공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정확하게 해야 될 걸 해주라고. 알았어? 애드버타이징 프로, 야, 오버스에다가 광고해갖고서는 뭐, 아유. 가격 걱정 없이 산대. 와, 좋겠다, 그지? 그래서 답 5번 쓴 인간도 있겠지?
선생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지랄하면서.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될 게 없는 거예요. Too many scientific papers. 되게 많은 과학적인 종이들이. 이제 이렇게 종이들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겠지? 응? 그래서 페이퍼는 셀 수 있어 없어? 페이퍼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페이퍼를 세냐? 페이퍼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가 붙었을 땐 다른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뜻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나 다른 뜻이 필요하네. 그러면서 단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쌤 봐. 지금 단어 시험 계속 나가고 있죠? 모의고사 단어 시험?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오늘 것까지 다 통과해서 학원 왔나요? 모르겠는데요 손 들어봐요. 다 알아요? 얘네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제 논문이란 뜻이죠. 이 너무나 많은 과학적인 논문이 fall silently in the woods. 나무에서, 숲에서죠. 숲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조용히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문장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publication입니다.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s. 이 publication은요, 압력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 하지 않으면? published paper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뭘까요? 뭘까요? published paper겠죠. 그럼 얘랑 같은 말은 뭘까요? is understood라고 썼다면 완전히 반대의 말을 쓴 거죠. unless까지 같이 가야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을 골라주면 되는 거네요. 쌤 봐봐요. 1번부터 5번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되게 단순하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근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fail to 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don't로 하는 겁니다. 자꾸 실패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don't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쓰니? 네 머리 만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의 공부를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포함시킬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end by end는 그냥 뭐뭐로 끝나다라는 뜻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연결이 되냐고. 안 되지. 쓸모가 없어요. 발간되지 않으면. 아니죠. 이해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쌤 봐봐. 내가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한국말로 넣어줘야 돼요.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가 아니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눈 떠.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요? understood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3번으로 썼다면 이거는 유사정답에 낚인 거죠.
근데 쌤 봐요? 선생님, 저 2번과 4번 중에 고민하다가 답을 4번을 썼는데 틀렸어요. 네, 너님 찐따세요. 뭐죠, 그러면? 얘는 유사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분별력이 전혀 없는 애예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집에 가서 한 번쯤은 복기를 하는,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서 못한다면 주말에는 복기를 한번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쌤 봐. 60점이면 몇 등급이니? 4등급이죠. 지금 우리 학원에 이제 고3 올라가는 언니 한 명 있거든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학원을 다녀 지금 6년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얘요. 딱 이맘때쯤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내 수업을 듣고 선생님 말대로 문제를 풀면서 1월부터는 90점대를 맞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의고사를 2등급을 찍은 적이 없어요. 눈 떠.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원엔. 니네들도 어느 날 느낌이 올 겁니다. 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꼭 기억들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화목반도 벌써 70점대에서 90점대로 올라간 친구가 지금 한 두세 명 있고요. 뭐요? 좋겠어요? 그냥 생각만 좀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냥 생각을 바꾸고 싶냐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저스틴은 못생겼어. 안 되잖아. 맨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못생겼다라고 말하기가 쉽겠어? 안 되겠지. 뭐? 왜? 뒤지고 싶어서? 어? 어떻게 얼굴 한 만져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단 얘기예요. 쟤는 자꾸 눈을 감아 아까부터 계속 눈을 뜨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너에게 하는 말인 걸 몰라? 아는데 계속 눈이 감겨? 그럼 좀 일어나 있어.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눈높이를 마주해. 나도 서 있잖아. 퍼블리시드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걔네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래 봐봐요. 너무나 많은 이런 논문들이 발간이 돼요. 하지만 독자들은 이해를 못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 충분히 요만큼만 읽고도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유형 3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겠어? 핑카 문제랑 똑같잖아. 어때요? 요만큼 읽어도 답이 나온다고. 이거 10초면 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달이 되면 정말 10초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검토할 때 하기로 했잖아.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았어? 확실한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좁혀가는 겁니다. 왜? 우린 어차피 이런 거야. 니네 인디언 포커 이런 거 들어봤어? 여기다가 이렇게 탁 붙이고 있는 거야. 상대방의 것만 보는 거지. 내 거는 못 보고. 어? 내가 만약에 숫자가 2야. 그럼 제일 낮은 숫자잖아. 근데 내가 막 돈을 막 걸고 있어 막. 그럼 쟤는 얼마나 내가 가소롭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인디언 포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 내가 숫자가 2인 줄도 모르고 계속 배팅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 3이었거든요. 아, 저 새끼 졸라났네 그러면서 막 한 거지.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이해됐냐고요. 그러니까 꼭 공부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8번이에요.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난대요.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그게 뭔데요? 색깔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래요.
근데 봐봐 얘들아. 얘가 지금 몇 개 나왔어? 얘는 같은 애로 취급하면 안 되지. 그냥 객체가 만난다는 거니까. 맞아 틀려? 그럼 얘네 두 개는 그러면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주는 게 좋겠네. 요렇게. 그럼 얘랑 뭐랑 같은지 한번 생각해봐. 오브젝티브는 뇌일 것 같아요? 우주일 것 같아요? 뇌는 네 뇌예요. 우주는요 전 우주적인 거예요.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이에요. 너는 객관적인 새끼예요? 주관적인 새끼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냐? 아니지? 대답을 해 이 새끼야. 또 대답을 졸라 늦게 하네. 아우 나 진짜. 제 친구 손 들어봐. 아유 답답하겠어. 어? 대답이 참 늦게 나와 그지?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건데 뇌겠어요? 아니면은 우주겠어요? 우주겠죠. 아니 딱 봐. 아니 색깔이 왜 이래? 딱 봐도 우주겠지. 그럼 주관적인 건 뭐예요? 뇌겠지. 뇌 그만해 꺼져. 또라이들이야. 그럼 봐봐요. 이 두 개의 문장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 I, brain 나왔어. 그러면 I는 오브젝티브 하겠어요? 아니면은 서브젝티브 하겠어요? 오브젝티브 하겠어요? 서브젝티브 하겠어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아니 뒤에 뭐가 나왔는데 뇌 나왔잖아 여기. 지금 두 개 나오면 헷갈리는 거죠? 고등학교 어떻게 가냐? 아 개웃겨. 자, 두 개 나오면 헷갈려요. 손 들어봐요. 한 명이, 두 명이에요? 몇 개예요, 이거? 이거 몇 개예요?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 이거 몇 개예요? 네? 몇 개예요? 못 세는 척 하지 마, 이 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두 개잖아. 자, 봐봐. 잘 들어. 이렇게 해서 속성들이 나오는 것도 자꾸 챙겨줘야 돼. 알았어? 아니, 생각해봐. 니네 대학교 갈 거야. 대학교는 그래도 지성인의 집단 아니에요? 어? 깡패예요? 좋은 대학교 가면 오, 쟤 서울대래. 그럼 여러분들은 걔를 깡패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정말 병신 새끼라고 생각하겠어요? 공부를 잘할 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어제 은찬시 은찬구에 있는 은찬대학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웃죠? 태호대학님 왜 웃는 거죠? 태호시, 태호구, 태호대학. 졸라 웃기잖아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스틴시, 저스틴구, 저스틴동. 뭐예요? 졸라 웃기잖아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 대학교 가면 좋겠냐고 묻잖아요. 린정 꺼져요. 자, 이해했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색깔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빛이 눈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요,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 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것이 만나갖고선 얘를 뭐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하든, 이거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근데 내가 빨간색이라고 계속 우겨요. 그럼 내가 미친놈 같죠? 왜? 전혀 객관성이 없으니까요. 안 이상해? 야, 이거 빨간색이잖아. 왜 표정이 그따위야? 안 이상해? 왜 수긍하는 표정이야, 미친놈아? 이상하지. 그러니까 개 이상해요. 1번부터 봐요. 우리는 인지하는 거 넘어서인데, 넘어서 안 넘어서? 안 넘어서요. 인지할 수 없는 걸 넘어서면 우리가 못 보지. 적외선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지금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외선은 못 보고요. 자외선 봐요, 못 봐요? 어떻게 봐요? 네가 자외선을. 너 뭐야? 파충류야? 파충류냐고 어떻게 봐 자외선을? 우린 무슨 선을 봐요? 이거 보잖아요. 가시광선 보잖아요. 누구야 가시광선? 아니 저기 소리는 저기서 났는데 네가 솟는 거야? 뭐 집어던질 거 없냐 이거? 아 또라이예요. 자, 오브젝트 어피얼 다르게 나타난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빛의 변화에 의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Your perspective 너의 지각과 다른 사람의 지각은 합의를 한다는 건 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몇 개 나왔어요? 적어도 2개는 나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2개 나온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physical reality. 얘가 그러면 얘고 얘가 얘인가 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는구나.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해 못해도 돼. 중요한 건 뭐야? Our brain이 뭐야? mind고 universe는 뭐야? physical reality지. reality는 뭐야? 실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실제는 objective예요? subjective예요? objective잖아요. mind는 objective예요? subjective잖아요. 이렇게 2개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잖아. 맞아 틀려? 그럼 봐봐.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 정확하게 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정확도가 엄청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공부가 하기 싫을까? 풀 때마다 정답이 막 뽑혀져서 나온다고 생각해봐. 하기 싫을까? 대답을 다 해야지. 하기 싫을까?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뭐 왜 놀래? 뭘 와야. 공부가 하기 싫은 애들은 못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잘하면 하고 싶어요. 야, 니네들이 농구를 겁나 잘해. 그러면 뭐 농구 선수가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겠지. 달리기를 진짜 잘해. 그럼 난 육상 선수가 될까? 이런 꿈 한번 꿔볼 수 있잖아. 그럼 누가 거기다가 야 너는 선수급 아니니까 안 되라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 선수보다 잘 뛸 것 같아 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의 흐름이 뻗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얘들아 쌤 봐. 특별한 재능이 필요가 없어. 그냥 들인 시간 노력 대비 아웃풋이 되게 좋아. 근데 어떤 아이들이 왜 힘드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미 이만큼을 갖고 시작해. 어렸을 때부터 인내심이 강했거든. 엄마가 하라 그러면 그냥 했어. 어떤 아이들은요, 인내심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참을 수가 없는 정말 무슨 유치원생급이야. 그래서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도망 다녔어. 아빠가 뭐 하라 그러면 도망 다녔어.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요만큼이야. 근데 같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가 병신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건 그냥 커져.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얘들아, 우리 학원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성적으로 올라. 왜냐면 선생님이 애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거든. 그냥 네 어린 시절 뭐 어떡할 거야 갑자기. 돌아가? 그럴 순 없잖아.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라고 하는 과제를 정확하게 하라고 이 또라이들아. 대충 그냥 내 생각. 일하지 말고. 그럼 내가 옆에다가 한이라고 써주고 싶다. 어? 내가 공지사항에다 뭐라고 글 쓰면 반응해. 알았니? 나중에 못 봤어요. 숙제 몰랐어요. 이 지랄 좀 하지 마 좀. 뭐야 이게. 알았냐고. 끝인가? 끝이네? 그러면 요거 아니야. 아니 1회가 끝났다고 이 또라이들 뭐 책을 왜 집어넣는 거야. 자 유형 4 푸는 과정 설명할게요.
아니요. 그냥 들으세요. 자, 유형사는요. 주어진 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문단이 있어요. 자, 잘 들어. 이 문제를 풀 때의 목표가 있어. 목표는 뭐냐면 한 절반 정도만 읽는 게 우리의 목표야. 절반보다 적게 읽을 순 없어. 불가능해. 그렇게 풀면 안 돼. 무조건 절반 이상은 읽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려. 얘도 시간을 써야 되는 과정이야. 유형 4부터는 정말 다 시간을 써야만 해. 빈칸, 주제, 요약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짧게 뭐가 안 끝나. 많이 읽어야만 해. 그리고 글의 논리적 흐름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들이 논리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뭘 좀 읽어. 보지 말고 그냥. 제발 좀 텍스트를 읽으라고. 야, 너 나가. 아, 그냥 안 들어도 되니까 꺼지라고. 치워 빨리 이 새끼야. 아까 치웠는데 그걸 왜 또 꺼내? 병 걸렸냐 너? 얘는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주어진 박스는 무조건 읽어야 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주제 문제 풀 때 얘들아 이거 예시니까 뭐 그냥 좀 힘 빼고 읽거나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했었어 안 그랬어? 얘는 무조건 읽어야 돼. 자, 그리고 A의 첫 번째 문장, B의 첫 번째 문장, C의 첫 번째 문장을 무조건 읽어야 돼. 많은 아이들이 이 순서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푸냐면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어서 이 안에서 조합을 하고 싶어 해. ABC인가? BCA인가? 아니야. 이러면 기준이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얘를 읽었으면 한 문장씩 대입해서 같이 붙을 수 있는 애 딱 하나만 찾으면 돼. 알겠니? 그럼 예를 들면 답이 B야. A는 X표를 쳤어. B는 동그라미를 쳤어. C는 세모 정도를 쳤어. 이럴 수 있잖아. 가장 확실한 애는 동그라미 2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B는 봐봐. 보통 2문장씩 이루어져 있거든. 길면 3문장. 야, 막 끝나가. 알았어? 잘 들어. 그럼 얘는 이 첫 번째 박스라고 생각하고 다 읽어야 돼. 무조건 다 읽어야 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A와 C 읽었지? 더 이상 안 읽어도 답 나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 전체의 순서를 맞추겠다고 힘 빼지 마. 2개만 맞추면 돼. 근데 그 2개를 맞추는 과정이 이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나오는 박스가 제일 중요해. 얘가 기준점이야. 알았냐고? 내일은 1부터 4번까지. 수요일, 목요일은 수업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날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모의고사를 보든 뭘 보든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풀 수도 있고. 짐 싸니? 수업 중에 제일 눈 많이 감은 애 둘이서 짐을 제일 먼저 싸면은 나는 좀 서운하다.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러라고. 그래. 네가 왜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는 1월 5일에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